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냥입니다. 컬러랑과 함께 그리는 색연필 드로잉 풍경편입니다. 차시로는 7차시, 그 다음에 소재로는 6번째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이 어렵죠.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원기둥 응용 형태이고요.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튀어나오면서 짧은 원기둥, 그 다음에 원기둥과 원기둥이 이제 수직으로 교차하게 되는 이제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부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제 빨간색으로 단순하게 하시면서 빨간색, 보라색 등을 섞어서 표현을 하고요. 또 많은 부분은 흰 부분으로 남겨놓으면서 좀 표면 질감 또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옆으로 누워있는 원기둥을 그리실 때 지금 스케치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게 같은 경우에 그 누워져 있는 위의 면을 동일하게 잘 타원을 그리듯이 처음에는 스케치 하실 때 첫 번째로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그리고 좌우 어디까지 하실 건지 이게 달라지더라도 일단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도화지 안에서 어느 정도 왼쪽 또는 오른쪽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에 균형감 있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요 맨 위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중간 튀어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띠처럼 둘러지는 거 2개 있고, 밑에 맨 아래 이렇게로 크게 이제 구분 지어서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원부터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동그랗게 시점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위에 있는 원보다 반드시 밑에 있는 타원이 그 타원의 단축, 짧은 지름이 더 넓어지도록 더 동그라미에 가깝게 그리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여기 옆에가 문제인데요. 바로 그리실 수도 있겠지만 미리 이렇게 육면체를 통해서 그려질 부분의 위치를 잡아두시면요. 여기서 육면체의 옆면에 대각선을 그어 놓고요. 요 긴 대각선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을 그리시면 자연스럽게 누워져 있는 원기둥을 그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를 이제 쭉 연결해서 가시고 이 반대편은 여기에 맞춰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 옆면을 잡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형태일 때도 그렇고 어떤 캔이라든지 육면체 안에 들어있는 뭔가 부착되어 있거나 이렇게 이제 옆으로 측면으로 돌아섰을 때의 원기둥에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이제 스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스케치를 다듬고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색감도 채우고 명암 표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기둥이기 때문에 지금 어두워지는 3번 라인들을 잡아두었습니다. 이 라인들을 살리면서 밝은 쪽과 어두운 부분의 명암을 표현하는데요. 이 지금 빨강색이 메인 색깔이 되게 됩니다. 크로마플로 05번 스칼렛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빛 받은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조금 진하게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형태를 그리시는 동안 아마 이제 여러 번 고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형태가 잘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그려놓은 형태가 어색해서 조금 고치는 경우는 사실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1, 2mm 정도 선을 올리고 내리고 정도이니까요. 일단은 얘로 특히나 빛 받은 부분에서 이 빨간색의 예쁨을 충분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좁고 혼색을 할수록 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혼색을 많이 하지 않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빛 받은 데에서 이 빨간색이 이런 색임을 충분히 보여주어야지 돼서요. 세게, 좀 진하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어두워지는 부분까지는 아주 세지 않아도 좋고요. 오히려 지금은 어두워지는 부분에서 조금 힘을 풀고 연하게, 왜냐면 진한 색을 섞을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너무 세게 사용해 두시면 종이가 코팅이 돼서 또 색이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두워지는 부분으로 갈수록은
조금 가볍게 채색을 해두시고요. 진한 색을 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빛 받은 부분에서 강하게 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래 빨간색이 안 깔려 있으면 또 거기가 어색하게 어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진하지 않게 어둠을 그려주세요.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빛 받는 부분, 그리고 빨간색이 특별히 잘 보여져야지 되는 부분들을 진하게 이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거의 진하게 색감들을 넣어 두었고요. 여기서 이제 선과 선간격을 더 붙여서 차분하게 사용을 하시고, 조금 빛 받는 밝은 부분에 핑크색입니다. 08번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흰색이 섞여 있는 색들은 블렌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선이 조금 거칠게 표현된 부분들을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색감을 좀 밝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더 마지막에 사용하셔도 좋고요. 지금 이제 선이 좀 너무 거칠게 나왔다 하는 부분들에 함께 사용을 하셔서 색감도 조금 밝게 가시고요. 선들도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넉넉하게 남겨두었던 흰색들을 덮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제 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반짝이지 않으니까 많이 안 남기셔도 괜찮은데 조금 더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원기둥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남겨둔 부분들이니까요.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너무 산만하다, 전체적인 양감, 덩어리의 느낌을 해친다라고 생각될 때에 덮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한 보라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빨강색을 세게 써놨습니다. 물론 밝은 데는 이렇게, 어두운 데는 조금 가볍게 해놓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보라색을 지금 위에 이렇게 덮는 것이 생각보다 보라색 느낌이 또 세게 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주색이죠. 마젠타 09번입니다. 이제 혼합해서 한꺼번에 들어오셔야 이제 붉은색이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들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색이 너무 세가지고요. 얘를 아주 진하게라기보다 조금 가볍게 혼색을 할 수 있도록 혼색의 밑바탕을 제공해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둡니다. 여러 번 겹쳐서 색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경계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세게 사용을 하시고 조금 진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표현돼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가볍게 쓰면서 이 위에 마젠타나 다시 약간 진한 색 있습니다. 지금 스트로베리 06번이 조금 더 어둡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간 톤도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색연필화를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거 손을 대면 될수록 많이 그리면서 밀도를 올리고 색깔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사실 이제 굉장히 완성도 있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여러 번 채색하고 색을 똑같은 색이지만 겹쳐서 여러 번 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과정 같은 경우에 소화전, 특히나 이제 이 뒤로 가실수록 점점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도 좀 더 많이 관찰하셔야지 좋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그리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한다 라기보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완성하셔야 더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만 그리려고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밀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게 되니까요. 이렇게 조금 빛 강하게 받는 부분은 그림자도 강하고 진한 색으로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쪽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요. 여기 이제 지금 3번, 4번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반사광까지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오히려 빨간색을 더 섞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한 날 실제로 사진을 찍어두고 그 빛의 흐름을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가장 좋고요. 정확한 빛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연습을 해두시고 나면은 이제 비슷한 소재를 만났을 때 또는 흐린 날 찍으셨더라도 그 연습을 토대로 해서 다시 빛의 흐름을 정하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 굴곡이 많이 있고 그림자도 많이 생기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원기둥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특히 3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중간 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뚝 끊어지지 않도록 특히 진한 선을 사용할 때에 굉장히 부드럽게 조금은 힘을 빼고 사용을 해주셔야 그 붉은색과 섞었을 때의 검붉은색을 표현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모두 다 여기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어둠인데요. 여기 반사광 있고 지금 요 소화전 옆으로 튀어나온 윗부분까지 그림자가 들어가는데요. 요 오히려 반사광 그림자를 조금 더 진하게 해두셔야 좋습니다. 십이 번 데님색입니다. 이제 보라색과 섞어가지고요. 요 윗부분에 원래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사용하기 전에 다 검정으로 하면은 텁텁하니까요. 보라색과 파란색을 조금 섞어서 색감을 표현해 둡니다.
요 밑에 이제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원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 육각형이기 때문에 타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면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6등분한 느낌으로 피자처럼 수직으로 내려서 높이를 맞춰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렇게 위에 부분만 조금 명암을 표현해 보시고요. 요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명암 표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24색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색 선택의 폭이 좁지만 더 필압을 조절하시면서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로 가실수록 조금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소화전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서 만나게 되신다면 한 번쯤은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 소화전 뭐 이렇게 해서 글씨도 많이 써 있지만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 무리여가지고요. 글씨는 생략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케치북에 들어있는 스케치보다 조금 더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조금 더 크게 그렸거든요. 왜냐면 이런 선이라든지 여기 볼트, 조임 이런 것들이 볼트들이 너무 조그맣게 그려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작게 그리시는 게 더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또 뾰족하게 깎고 또 섬세하게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조금 큰 듯하게 큼지막하게 그려놓고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셔서 소화전을 해놓고 나면 이제 이 뒤에 배경들을 가볍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금 더 진하게 갈색으로 보도블럭에 홈을 그려줍니다. 함께 있는 돌 표현도 해보고요. 어두운 색 위주로, 어두운 면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연필을 이렇게 돌리면서 쓰시면 조금 굵기가 다른 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21번 내추럴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바닥에 내려져 있는 블록이기는 한데요. 이제 너무 이렇게 뾰족하게 하면 굉장히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
이 각도가 조금 더 벌어져서 안정감 있게 표현이 되도록 조정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바닥에 보도블록 틈새에 나 있는 풀들을 짧은 선으로 톡톡톡 찍어주면서 표현을 해주고요. 너무 밝은 초록색과 연두색보다는 지금 17번입니다. 그래서 한 톤 다운된 듯한 느낌, 올리브 그린에 가까운 채도가 낮은 초록색을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제 부분 좀 더 강조해서 앞으로 나오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에만 사실 채도가 높은 원색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위에 멀어지는 풍경이라든지 또는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채도를 다 낮추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나무에 나 있는 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연하게 표현했다가 진하게 힘을 주어서 이 같은 색 안에서 진한 색, 연한 색을 밝고 어두움을 한꺼번에 표현하시면 더 좋습니다. 바닥에도 브라운색과 함께 이거는 3번입니다. 약간 노랑 색감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여기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섞어보고자 하시는 색들을 함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바닥에 평평한 느낌이 강조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요. 다소 단순해 보이더라도 조금 더 가로선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부분의 선 처리가 항상 애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짧게 시작하셔서 점점 안쪽으로 좀 길어지는 선들을 사용해 보시고요. 여기는 선을 끝을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이렇게 꼬리가 조금 남게, 왜 이런 못내기 선처럼 이런 선들을 조금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회색이 흐리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 아스팔트, 도로를 표현하실 때 검은색 색연필을 길게 잡고 느슨하게 사용하셔서 흐린 회색의 느낌을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검정이 아니더라도요. 진한 브라운이 있기 때문에 먼발치에 있는 풍경, 보도블럭의 높이 이런 것들은 브라운 색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무의 외곽 색연필 돌리면서 표현하고요. 뒤에 보이는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도 살짝 가볍게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긴 선들 또는 사선을 이용하셔서 뒤에 무언가 물체가 있는 느낌들을 함께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풍경은 꼭 정확하게 안 하셔도 괜찮고요. 예제에 나와 있는 색과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가볍게 표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돌을 조금 자세하게 안 했네요. 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 브라운에서 퍼질 수 있는 색감들, 조금 붉은색이 도는 갈색이라든지 또는 연한 회색까지 포함해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어려우셨죠? 네, 힘든 만큼 또 꾸준히 하시면서 밀착하는 선 그리고 그 선의 강약을 조절을 하셔야 다양하게 색도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과정을 연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원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
이지만 한 번쯤은 끝까지 차분하게 이어가 보시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연필의 이 끝보다 마무리로 가실수록 조금 더 날렵하게 깎아서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 머리가 나올까봐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요거 작은 부분들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그려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화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